안녕하세요. 모든의 땅TV 김소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바로 토지 사용 승낙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승낙서 하니까 딱딱해 보이기도 하고 어려워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전혀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내가 모든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타인 토지를 이용해서 내가 뭔가 내 토지를 내 토지에서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타인 토지를 꼭 거쳐야만 하는 경우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든지, 농지를 전용한다든지, 가설건축 축조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장을 한다든지, 이럴 때 이 타인에게 사용 승낙을 좀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도 저희가 남양읍에 농지가 조그맣게 있어요. 조그맣게 있는데 저희 농지로 가는 길이 포장이 조금 덜 돼 있습니다. 중간에 포장이 끊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건설팀에 가서 미팅을 했는데, 내가 이 도로 포장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절차랑 이런 걸 미팅을 통해서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쪽에서 타인 토지가 한 2필지 정도 이제 걸릴 것 같습니다. 그분들 토지 주인분들한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좀 받아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래, 내 거 토지 사용 승낙서 받으면서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있고, 구독자분들도 이제 지금도 사용 승낙서를 받아본 적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또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제 토지를 예를 들어가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란 뭔지 정의는 제가 살짝 읽어 드리겠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서는 토지 소유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목적을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이 3자란 가설건축물을 신고를 한다든지,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다든지, 농지를 전용 허가 받는다든지, 분할 측량이나 진입로를 확보한다든지, 저처럼 농지로 가는 길이 애매해서 농로를 포장한다든지, 이런 분들을 제3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토지를 내가 가지고 있으면 굳이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지만,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사실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부분도 그렇고, 그래서 타인 토지를 불가피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타인 토지 사용 승낙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이, 내가 뭔가 내 토지를 다른 분들한테 사용 승낙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이 이걸 팔아먹는 건 아닌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건 말 그대로 여기에 모든 계약서는 아니지만 이 승낙서를 받는 그런 내용들을 모든 부분들을 적어요. 한 7가지 정도 되는데, 이따가 좀 설명드릴 건데, 이 토지 사용 승낙서로는 임대차 계약도 아니고 등기 이전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 사용 승낙서 가져와서 야, 나 이런 거 있으니까 이걸 담보처럼 사용을 할 수도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토지를 이용 개간하고 이럴 때 외에는 전혀 타인에게는 뭔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승낙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드리면 토지 사용 승낙서는 임대차 계약서도 아니고 민법상 계약도 아니고 단순히 토지 사용을 허락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서류이기 때문에 토지를 담보로 사용할 수 없고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관공서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토지를 사용하는지, 이게 맞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서류로 남겨야 되니까 이 점만 확인하기 위해서 서류상으로 이제 요청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실무에서는 토지 사용 승낙서,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2가지를 함께 준비하면 더 안전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유효기간 설정과 관리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건데, 토지 사용 승낙서를 내가 언제까지 이 승낙을 해줘야 되는지 그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농지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을 하니까 2에서 3주 정도 걸리겠죠. 그러면 그래도 이제 러프하게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를 잡아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사가 지연될 수도 있고 뭐 비가 내린다든지 뭐 눈이 내린다든지 뭐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한 1, 2개월 정도로 잡아놓고 진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뭐 공장을 짓는다든지 좀 큰 사업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3년까지 길게 잡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래서 유효기간 설정과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부분 또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토지사용 승낙서의 유효기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허가기간 또는 사업기간에 맞춰 1에서 3년 정도로 설정을 하고요.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의 유효기간이 1년이라면 승낙서도 최소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사업 종료 시까지 유효하다. 그래서 허가기간과 동일 효력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명시하면 불필요한 갱신 절차도 줄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토지 사용 승낙서에 작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7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꼭 작성을 해야 되고요.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토지 소유자의 정보, 이름, 주소, 전화번호, 그러니까 뭐 서명 또는 인감날인 뭐 이런 부분, 그리고 사용자 정보, 그리고 개인일 수도 있고 법인일 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 들어가고요. 사용 목적,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농로 포장이죠. 농로 포장이고 뭐 예를 들어 개발행위 허가, 가설 건축물 설치, 농지 전용 허가 뭐 이런 부분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리고 대상 토지의 지번, 지목, 면적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사용 기간, 그 아까 유효기간 설정드린 1에서 3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뭐 1에서 2개월 정도 설정하시면 된다고 보면 되고, 특약사항 같은 경우도 넣을 수 있습니다. 사용료, 손해배상, 복구 의무, 뭐 예를 들어 농로 포장을 하는데 그 포장을 하다가 이제 본인 농지나 토지가 일단은 뭐라 그러죠? 이렇게 깎이거나 아니면 그게 오염이 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약 같은 것도 넣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성 일자 및 서명 또는 인감을 첨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를 이제 반드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인감증명서랑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필수인 점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살짝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소유자 변경 시 승낙서는 무효입니다. 토지가 매매돼서 소유자가 바뀌면 기존 승낙서는 효력을 잃고 새 소유자 명의로 다시 받아야 됩니다. 둘째, 무단 사용. 승낙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불법 점유가 되겠죠. 불법 점유로 간주가 되고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되거나 원상복구 명령,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도 받고 그리고 민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농지에는 이 뭐라 그럴까 토지를 이 뻐륵 같은 것도 이제 받기도 하고,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조은흙만 이렇게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뻐륵을 받았는데 밑에 논이 이렇게 단계식으로 있으면 비가 오거나 그러면 그 물이 밑에 논에도 흐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허가도 없이 동의도 없이 이 뻐륵을 받아서 내 토지에도 이 소금물이, 이 염전 소금물이, 뻐륵의 소금물이 내 토지로 와서 농사를 망쳤다, 뭐 이렇게 하자를 잡을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뭐 대형 트럭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정말로 이제 좀 토지가 그 상대방의 토지, 내 토지가 아닌 타인 토지가 정말 이렇게 못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승낙서 없이 공사를 시작하거나 이러면 불법 점유로 진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불명확한 사용 목적입니다. 저는 농로 포장이었죠. 제 토지로 가는 그 도로를 포장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막 이런 행위로 이 사용 목적과 맞지 않게 지으면 안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인감증명서 유효기간 누락, 가장 흔히 하는 실수인데 3개월 이내인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짜 별거 없죠. 이 정도예요. 그리고 마무리를 하면 결국 토지 사용 승낙서는 남의 땅을 합법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뭐 내가 등기 이전해서
사기를 친다거나 이런 거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서류 하나로 공장 창고 가설 건축물 심지어 개발 행위까지 가능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지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사업 일정이 촉박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일, 사용기간, 소유자 변경 여부, 이 세 가지를 또 반드시 사용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작은 실수 하나가 허가 지연 낭비, 뭐 이런 행정처분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고요. 마무리를 하면, 지금 방금 한 마무리는 조금 이 대본상에 있는 내용이고, 자, 토지 사용 승낙서, 사실 이 말이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사용 승낙서예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농지, 저희 농지로 가는 그 농지를 포장함에 있어서 타인 토지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해서 저희가 농지를 포장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분이 사용 승낙서를 해줄 때 해주면 진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물론 못 해줄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이것 때문에 못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내가 돈을 좀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토지 사용 승낙을 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는 그런 사례도 굉장히 많고요. 일정 부분 그 승낙서에 대한 그 비용을 내는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공익 목적이라든지 공공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토지 사용 승낙 같은 경우는 못 해줄 이유가 없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농로 포장이고 내가 그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도 아니고 서로 다닐 수 있게 포장을 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못 해준다는 거는 조금 본인 토지에도 마이너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정리를, 세 번째 정리를 하면, 이 토지 사용 승낙서는 단순히 이런 매매나 계약의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내 토지를 뭔가 자유롭게가 아니라 이제 내 목적에 맞게, 원하는 목적에 맞게 사용하기 위해서 타인 토지를 일부 사용을 하는 그런 개념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마무리 때 좀 주절주절 했는데 이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아시겠죠? 토지 사용 승낙서 별거 아니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더 헷갈리다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설명란에다가 토지 사용 설명서, 사용 승낙서에 관한 내용 잘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